오게 됐어요. 아파트가 5억에 됐는데 1등이 1등, 2등이 4억 5천이에요. 아파트라고 하면은 이 정도 차이 나기 쉽지는 않으니까 토지라고 할게요. 토지. 이제 경매를 할 때 제가 이제 저도 경매회사 하면서 고객한테 의뢰 받아서 컨설팅하고 경매 대행을 해준 경우도 있고 제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1등하고 2등하고 5천 차이 났잖아요. 지금 토지 5천 차이 나면은 이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어떨까요? 낙찰을 받았는데, 그리고 더 웃긴 거는 10명 중에 1등도 아니고 2명 중에 1등인데 2등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경매 참여하신 분이 낙찰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죠? 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가예요. 부동산 전문가인데 고객이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수임을 하고. 이거 5천 차이 나도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들어가실 겁니까? 입찰을? 입찰을 들어가셔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1억 차이 나도 들어가야 돼요. 경매에는 이거 뭐 동패동에 있었던 일인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토지가요. LH공사에서 필지 작업해가지고 동패동에 가면 고급 주택이 있어요. 고급 주택이. 그 앞에 무슨 뭐 윈슬 카운티인가 아주 부자 건너편에 있는데 연예인들 살고 하는 필지 작업을 두부 자르듯이 딱딱딱딱 해놔가지고 그 집마다 디자인이 다 틀리게 집을 져야 돼요. 되게 이뻐요. 고급 주택 아무나 못 살아요. 다 BMW 벤츠인데 LH에서 평당 최초 분양가가 한 300선에서 했어요. 이런 농지를 이런 마을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쁘게 다 잘라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섹션을 다 정해줬어요. 그 표지판 하나 딱 꼽아놓고 이 땅은 LH 땅이다. 요거 받으실 분 분양 받아라 해서 집을 져라. 이렇게 해서 된 동네인데 동패동이에요. 파주. 근데 요게 이제 이 동네가 마을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요걸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토지를 샀다고 반드시 뭐 건축행위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요게 좀 오르니까 뭐 400, 450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결론은 5천만 원 차이 났지만은 이분은 얼마에 사셨냐면은 370에 샀어요. 결론은. 근데 부동산 가서 절대 370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봤던 데는 초입이고 대로변 초입이 아니고 약간 꺾여 들어가지고 되게 좋거든요. 450선 돼요. 그러면은 이 분이 입찰 들어갈 때 파주 동패동을 저보다 시세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한 350선으로 해가지고 좀 낮게 하려고 그랬는데 요 정도 갖고도 흥정이 중개업소에서는 힘드니까 우리가 협의를 해서 요 정도 금액으로 썼어요. 써가지고 2등하고 5천 차이가 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매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뭐 속된 말로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2등하고 얼마 차이 날 거 생각하면요 절대 경매 못해요. 1년 동안 낙찰 하나도 못 받아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어떤 뭐 물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가 101호가 있어.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뭐 시세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한 4억 3천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낙찰된 게 뭐 4억 2,800이라고 치면 근데 꼭 보면은 2등하고 차이 날 거 생각해가지고 실제 가서 그 얄팍하게 한 600만 원 낮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매 낙찰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높게 써야지 낙찰받은 건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무조건 높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경매 컨설턴트든 변호사도 경매 자문 많이 해주거든요. 법무사도 요즘 많이 하고 변호사나 법무사가 예전만큼은 잘 되진 않으니까 경매도 많이들 하세요. 오죽하면 뭐 경매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신 거는 기준점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저희가 전문가 입장에서
입찰을 매일 들어가시지는 않잖아요. 지금 강의 듣는 분이. 우리는 뭐 많을 때는 일주일에 4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인천 지원 갔는데 하나 입찰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천에서 오늘 5개. 그러니까 뭐 낙찰되면 되나 보다. 폐찰되면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잔금 내면 되나 보다. 명도에 쓰면 느낌이 없어요, 저희는. 예. 근데 이제 일생에 한 번 하신 분은 상당히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막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아, 2등하고 차이 나면 경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는 내가 그 입찰을 들어가기 위한 클로징을 하기 위한 기준점을 잡아드리면 기준 내가 잡고 들어가야 돼요. 또 역으로 따져서 어떤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4억 3천 쓰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바람을 넣거든.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법원에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우글우글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 내 물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 느낌이 4억 3천 쓰려고 그랬는데 4억 6천 써버려. 근데 단독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쓸데없이 현장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높게 쓸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쓸데없이 너무 내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금액을 너무 낮춰서 폐찰이 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내가 아파트를 만약에 5억짜리를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과연 4억 7천에 살 수 있을까? 그런 데이터가 없다면은 근데 요즘엔 아파트 경매가 고가 낙찰이 많이 되는 추세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보니까 4억 7천 갖고는 힘드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100%는 아니지만 조금 뽑자 싶어서 뭐 한 2천만 원 정도 좀 시세보다는 싸게 좀 되지 않겠냐 해서 4억 8천을 쓰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쓰시면 돼요. 내가 4억 8천 쓰면은 2등하고 차이 나지 않나? 나지도 않아요, 아파트는. 그리고 아니야, 내가 낙찰을 받아야 되니까 5억 2천을 써야지.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2등하고 차이 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차이 나는 거를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 막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매 교육은 좋은 게 단순히 시세 조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희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시세조사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해요, 시세조사? 아파트 같은 경우. 부동산이죠. 부동산 가면 다 알려주죠, 뭘.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못 믿겠다 하면은 뭐 옆에 상가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 주민들을 통해서 하겠죠. 근데 뭐 시세를 파악을 해서 정확한 시세를 검증하는 것도 노하우가 있긴 하지만 그건 하다 보면 알 수는 있어요. 알 수 있는데 그 내 기준점 잡는 거는 쉽진 않아요. 그 마인드 컨트롤. 경매는 사실 뭐 제가 뭐 첫 시간에는 인트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번하고 좀 다른 패턴으로 했지만은 경매는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시점 오늘 2015년 1월 4일이잖아요. 1월 4일 시점에서는 욕심을 좀 버리셔야 돼요. 지금 어떤 시기냐면 말씀드릴게요. 3년 전이면 이렇게 쓰면 지금 약간 지금 2015년이잖아요. 2010년, 2011, 2013, 2014, 15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언제냐면은 한 요 시기 11년, 12년 하고 여기 한 절반 정도 요 정도 시기에는 그냥 주워 먹는 시기였어요. 요 당시에는. 예. 뭐 학개론으로 따지면 저점을 찍고 있는 거죠. 경매 참여자가 별로 없을 텐데 2013년 하반기부터 슬슬 분위기가 이상하더니 한 11월부터 슬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뭐 취득세 연구 인하, 그다음에 뭐 재건축 뭐 40년에서 30년 등등, 그다음에 또 금리가 지금 요 시기가 금리가 좀 높을 때였어요. 예. 그러다가 2013년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주택 경기가 살짝 살까 말까 그랬는데 2014년에 취득세 연구 인하하고 생애 최초 디딤돌 2.7% 이런 혜택을 주면서 많이 좋아졌죠. 좋아지면서
지금 현재는 2013년 하반기부터 14년 작년까지 정점을 찍었어요. 예를 들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 용인에 있는 거 2011년만 해도 용인을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뭐 한 70%, 73%, 60%대 후반에 잡을 수 있었는데 용인에 제가 계룡 리슈비를 별로 좋지도 않은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역세권도 아니고 차 끌고 가야 되고 언덕배기인데도 제가 감정가 대비 아파트는 요즘에 감정가하고 시세하고 거의 일치해요. 왜 매매 사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갭이 별로 없거든요. 96% 썼는데 떨어졌어요. 15명 중에 그것도 3등. 네. 무슨 압구정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아니고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아니고 노원에 있는 무슨 뭐 은행사거리 목동에 있는 아파트도 아니에요. 용인도 많이 이제 좋아졌죠. 판교 가깝고 좋아지긴 했는데 96% 쓰면은 시세 100%를 봤는데 시세가 거의 정확했어요. 감정가가 4% 먹자고 한 건데 이 사람 어떻게 보면 또 명도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땐 금매가 더 쌀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2014년에 이 분위기가 지금 15년 4일밖에 안 됐잖아요. 현재도 고점이에요. 상당히. 지금 현재 시점이 이래요. 저금리, 세제 혜택 등등.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경매를 할 때 언제 참여를 해야 되느냐? 주워 먹을 수 있는 아까 전자에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고가 낙찰이 만연할 때 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지금처럼 고가 낙찰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입찰 참여 안 하나요? 1월 2일 날 인천지방법원 제가 가진 않고 이제 오후에 강의하실 민 소장님이 입찰 때문에 갔는데 뉴스에 나왔어요. 1월 2일 날. 보통 보면은 징검다리 휴일처럼 하루 쉬고 놀잖아요. 그때다 싶어서 이제 사람 별로 안 오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꽉 찼어요. 완벽하게. 복도까지. 뭐 빌라 뭐 1,000만 뭐 1억짜리를 뭐 6천에 한번 받겠다고, 뭐 6천짜리를 3천에 받겠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아무리 지금 경매가 뭐 호황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와서 낙찰을 받고요, 누군가 와서 떨어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기준점이 그거예요. 내가 실주거로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 있는 거를 그러면은 내가 금매로 알아보는 거하고 경매하고 메리트가 없으면 차라리 로컬에 있는 그 부동산 중개업사 사장님하고 친해져 가지고 경매 넘어갈 집이라든가 급한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을 차라리 잡아서 실주거로 들어가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경매라고 해서 다 장점은 아니니까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나 또 다른 매력은 있지요. 어찌 됐든 간에 판단만 잘하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싸게 살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고가 낙찰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물건으로 접근해서는 수익이 안 남아요. 소위 말하면 뭐 특수물건 거르잖아요. 경매 교육 받고 입찰도 안 해주신 분이 유치권이 몇 억이 걸려 있고 예고 등기가 있는데 이게 소재기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위에 밑에는 소멸이고 위에는 인수라는데 후순위인데도 이게 인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임차인이 법원에 매각물권 명세서에 공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임차인인지 진짜 임차인인지 아니면 보증금을 모르는데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일반인들이 경매 좀 하시는 분들도 어설프게 공부하면 헷갈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낙찰 받아놓고 인수받는 경우도 많아요. 보증금 같은 경우. 일단은 그런 물건을 들어가야 돼요. 공부상으로 권리 분석이 좀 까다롭거나 공부상으로는 깨끗해도 공부상에 나와 있는 임차인이나 점유인이 현장하고 틀린 경우 있어요. 제3자가 점유한다거나 공부상에는 이제 공부상이 아니고 매각물권 명세서에는 유치권이 안 돼 있는데 현장에는 돼 있는 경우. 왜? 집행관이 현황조사 할 때는 유치권이 안 돼 있는데 현황조사 끝나고 매각이 다 끝나고 난 상태에서 유치권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경매 입찰 며칠 전에 여러 가지 요건으로 그러지만 사실은 그런 거를 잘 파악하고 들어가면 의외로 지금 같은 고가 낙찰 호황기에도 경매 호황기에도 숨은 진주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뭐 경매 고수 그러는 게 특수물건을 뭐 한다 그러는데
특수물건이 별게 없어요.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딱딱 떨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인데 현재 이제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요. 그럼 낙찰받고 명도를 할 때 소유자만 명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꼈을 때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나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배당을 못 받아가지고 나갈 수 없는 상황,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현재 임차인이 후순위인데 배당 순위에 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을 전세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임차인이. 근데 후순위니까 경매교육 받았으니까 말소기 준 미치니까 받고 나가라면 나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경매를 좀 하신 분들은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가 전액 미배당인 경우가 단위가 크면요. 명도 조항이 살벌하잖아요. 1억을 날리는데 그냥 나갈까요? 사실은 우리가 경매 낙찰 받을 때 단순히 금액 산정해서 낙찰 받는 게 아니고요. 배당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명도 조항도 생각을 해야 돼요. 소유자 같은 경우는 명도 조항이 없겠죠. 막말로 빚잔치 하고 손 털고 나가는데 무슨 명도 조항이 있어요. 물론 뭐 소유자도 센 사람은 센데 임차인의 배당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은 들어가는데 센 사람들은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특히 소액 같은 경우 배당의. 예. 지금 제가 이제 1교시에 서론을 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이제 추운 겨울날 2015년에 나오셨잖아요. 온라인 강의도 이제 들으신 분도 있고 오프라인도 이제 나오셨지만은 일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 내서 이렇게 하는 건 쉽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이 과정을 다 하면 자격증을 주거나 뭔가 인센티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면은 경매에 대한 현재 시점과 앞으로 일어날 일,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과거 낙찰 사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최근의 낙찰 사례, 예를 들어서 내가 1월에 어떤 아파트를 입찰 들어가려고 하는데 12월에 같은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낙찰이 됐으면 낙찰 사례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있는데 귀중한 시간을 냈기 때문에 사주가 되게 짧아요. 제가 3시간씩 하거든요. 오전에. 3시간이면 3, 4, 10이잖아요. 10이니까 저번에 그 12월에 무료 특강을 했었어요. 그 3교시에 걸쳐서. 거기서 이제 경매 절차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렸고 이런저런 얘기 뭐 쓸데없는 얘기도 좀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걸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12월에 했던 거 경매 절차에 관련된 얘기를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물론 다음 시간에도 당연히 말씀드릴 건데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갈 거예요. 사주인데 한 주를 어떻게 강의를 미리 띄워놨기 때문에 한 주가 비잖아요. 비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오해하신 민 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뭐 실전 강의라고 왔으니까 뭘 보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책도 책이지만 실제로 이제 차트를 내려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 한두 개 볼 거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 주 4주차에 무작위로 막 보면서 우리가 3주 동안 배웠던 뭐 권리 분석이나 현장 조사나 특수 물건 같은 경우 기본적인 거 보면서 대입을 시켜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4주차에 대입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소양을 3주에 하기에는 사실 양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많으니까 제가 이제 오해하시는 민소장님 같은 경우는 케이스 건 바이 건으로 하기 때문에 다 소화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활자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따로 보실 분들은 댁에서 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음인가? 예. 다음에서 요거는 하나 적으세요. 예. 다음 검색창에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다음 검색창에 랜드삼 경매 아카데미 이거 치시면은
여기 나옵니다. 예, 카페가 나오는데 회원가입을 하시고 제가 이제 하면서 다음 주차에 할 거 숙제도 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질의응답이 있어요. 강의 이해, 강의 듣다가 또 온라인 듣다가도 또 모르는 거 있잖아요. 질의를 하시면 응답도 해드리고,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기수로 따지면은 거의 1기이기 때문에 이제 1기,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은 마찬가지인데, 경매 강의 듣는 분들 중에 낙찰 받는 중에 낙찰 사례가 있으면은 뭐 후기도 나중에 쓸 것이고, 뭐가 잘못됐는지 경매 펀드도 조성을 할 것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저희가 경매에 대한 거 뭐 활자로 뭐 경매가 어떻더라 저쩌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이제 강의를 듣다가 잘못된 점도 자유 게시판에 쓰실 수도 있고, 숙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달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런 커뮤니티가 중요한 게, 회원가입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 게, 커뮤니티가 없으면은 강의로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경매 강의 모토는 뭐냐면은 입찰을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는 강의예요. 예. 입찰을 해서 낙찰되든 폐찰되든 그거는 뭐 그날의 결과에 따라 틀리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으로 움직이는데 몇 억짜리 못 들어가도 조그만 거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남자가 뭐 1년 동안 술 먹고 뭐 법인카드 아니고 개인적으로 술을 먹든 뭘 하든 돈 잘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집 가가지고 1년 내내 뭐 2, 3천만 원치 술 먹는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개인 돈으로 와이프 몰래. 예. 아니면은 쓸데없이 뭐 이것저것 살 수도 있잖아요. 예. 거기서 한 3분의 1만 줄여서 잘 찾으면은 보증금 1,000만 원 내외로 입찰할 수 있는 물건 많아요. 물론 서울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수도권이나 충남, 서산 임대아파트 이런 데 많아요. 예. 서산 뭐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있으면은 가가지고 그 보증금이 얼마더라고요. 700만 원이거든. 1월 5일 날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입찰 한번 할 수도 있어요. 예. 임대아파트니까 좀 특성이 틀리긴 한데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강의가 뭐 얼마나 퀄리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강사가 와서 이 강의를 하더라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교육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딪혀 봐야지 반드시 이 강의 이해에 의구심이 생겨요. 내가 뭐 권리 분석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현장에서 다 끝냈다 하더라도, 시세까지 파악했다 하더라도 막상 입찰 들어가기 전날 전화 안 올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 와요. 이거 저기 뭐 확실히 문제 없나요? 딱 얘기하지 문제 없다고. 근데 뭐 내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반복이 좀 되다 보면 주택 같은 경우는 임장도 안 가요. 빌라 같은 경우는 향 때문에 가는 경우는 있어요. 한쪽은 남향이고 한쪽은 북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진이 잘못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감정평가서상. 그런 것 때문에 가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향도 뭐 사진상으로 정확하면 주택은 임장 자체 안 가요. 안 간다는 건 뭐냐면 자신이 있고 오만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야 될 게 있고 안 가야 될 게 있어요. 아파트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거는 하시다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1교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질 건데, 강의를 듣고 제발 입찰을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돈 들고 안 가실 분들이라도 뭐 다른 학원이나 여러 팀에서 사람 모아가지고 모의입찰하고 그러거든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모의입찰 뭐하러 해요? 가서 뭐 설명 듣고, 저기 보면 법대 앞에 봉투 주고, 그 다음에 길 입찰표 주고, 이렇게 써보는 거죠. 하나 갖고 와가지고 사람 모아놓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매 입찰장 가면은 집행관이 다 알려줘요. 그날 절차 앉아 있으면 다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뭐가 되고 뭐가 되면 주의사항 다 알려줘요. 다 그대로만 하면 돼요. 모르면 손 들면 다 알려주고. 예. 눈으로 한번 보고 느낀 사람이, 경매 절차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절차 어렵다는 분들 많거든요. 의미 없어요. 가보면은 뻔해요. 그리고 제일 편한 거는 경매를 신청을 하시던가 채권자가 되던가 뭐 망해가지고 경매를 한번 당해보시던가. 그럼 절차는 그냥 한 번에 입력이 팍 돼버려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중간이라도 가까운 법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 찍어서 가면 되는데 그냥 가면 또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4주차 끝날 때 다 끝날 때 한 사건에 대해서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5주차에는 우리 안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시고 모의 입찰을 한번 해보시고, 모의 입찰이라는 거는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한번 가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보셔야지 이렇게 열기가 뜨겁구나, 돈 냄새가 풀풀 풍기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교시는 이렇게 끝내고 2교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강의보다 말이 좀 빨라진 이유가 보여드릴 게 많으니까 모르시는 거는 쉬는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